안녕하십니까. dun산 Q&A 공부학 동아쌤입니다. 자, 이제 학생 이제 첫 모의고사 분석 이거 해주는 건데 보시면 탐구에서 지구과학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1등급, 저 2등급 정도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탐구 화학은 2.5등급 좀 더 공부해야 되겠죠. 이제 고2입니다. 이제 학생이 고2. 자, 그런데 이제 한국사 41점이면 2등급이죠. 보통 2등급 50점, 41점, 1등급 턱걸이 됐네요. 그러면 0.95등급 1등급 됐고, 한국사도 뭐 됐고, 영어도 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수학하고 국어인데, 뭐 심각한 이유가 다 안 배운 거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자, 화작문은 연습을 했으면 되는 건데, 지금 문학하고 독서가 이제 골고루 이렇게 되고, 실수가 3개나 되니까, 실수 3개면 6점이잖아요, 6점. 그럼 85등급, 2등급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잡아야 되는데, 문제를 풀면서 실수 잡는 것을 끊임없이 피드백을 안 했다는 것이고, 이렇게 문학과 독서가 골고루 틀린다는 것은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아직 이제 감을 못 잡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범위 밖의 것이 있고 뭐 안의 것이 있는데 틀렸을 때 범위 밖의 것을 예를 들어서 반절로 친다 그러면 지금 60에서 80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하면 수학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 고2가 지금 수준이면 고3 범위까지 다 끝나고 지금 중간고사 끝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범위 밖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은 상황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걸 보면 이 수학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가능성이 크고, 영어는 뭐 어쨌든 실수 한 개만 안 했으면 되죠. 이게 문제지 이 틀린 거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자, 탐구 시간 부족하고 자료 분석 개념 범위가 아니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다 끝났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고3 때 해야 되니까 이것도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거고,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탐구에서 다른 거 공부하는 능력으로 보면 탐구는 문제가 없는데, 수학은 현재 상황에서는 끝에 한 2개 정도는 시간상으로 공부를 해서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크 점수가 92점, 88점, 그래서 1등급 턱걸이 되는데 그 더 상위 점수는 쉽지 않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탐구가 다 끝났다면 모르겠지만 탐구까지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 국어가 공부를 해서 어떤 학원에, 제가 모르는 학원에 끊임없이 이렇게 다녔는데도 아직, 그죠? 80점대라면 이 국어 공부를 어떻게 보면 점수 나오는 공부를 또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돼서 이거 잘 찍었다 보시면, 자, 틀린 것들을 보면, 자, 여기 쓸 때 바위를 예찬하는 의미의 시어, 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꺼려하는 문구를 읽고 초월적 이상적 세계를 지향한다. 만족하지 못하니까 초월 세계를 지향한다는 좀 논리적 비하이기도 한데, 네, 그렇죠? 화자는 바위를 예찬하고 있다. 본받도록 하고 싶다는 바람, 그죠? 현재를 대표하고 있다. 현재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죠? 그러면 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 시의 주제가 뭐냐라는 걸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주제를 명확하게 안 하면 일정 부분 논리적 비약이 생기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주제는 제목이고, 이 왜 바위가 이 상세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 제목하고 그죠? 주제하고 줄거리를 합쳐서 자기가 요점 정리를 어느 정도 해줘서 실력을 좀 누적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거지. 자, 다음에는 3단 논법 중 한 논거의 주어와 보어 자리만 바꿨을 때 의미가 같았다. 주어하고 보어. 분위기론에 따르면 특징, 전칭, 특징, 이렇게 낯선 게 나오면 설명과 예시가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P면 Q이다. 그러니까 나오면 Q이면 P로 바꿔서 시험 문제 잘 난다고. 네. 뭐 그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3단논법은 두 번째 논거의 주어와 보어였다 해도 뜻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당연히 자, 이 주어하고 보어면 내가
선생님이 이렇게 선생님이 예 그죠 선생님이 되다 이렇게 되죠.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것만 보호입니다. 되다 아니다 앞에. 근데 이게 주격조사. 그럼 선생님이 내가 되다 그럼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 왜 바꾸어도 뜻이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를 물어보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 오류가 있으면 그 논리적으로 잘못 생각한 것을 완전히 고쳐주지 않으면 그죠? 명확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같은 유형의 실수를 같이 반복한다는 거죠. 네. 자, 깨와 깨워. 그래서 양성모음하고 양성모음, 음성모음 붙었으면 오른복이다. 5번 보기를 읽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1번 문제를 푸는데 보기 1, 2, 3, 4, 5 선택지가 있었죠? 네. 보기는 이 네모칸 친 게 보기고 여기 나와 있는 건 문제고 이 문제에 있는 건 제시문이고 제시문, 선택지, 문제, 보기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네. 명칭이. 근데 여기에 2번이 맞았다고 빨리 찾았으면 2번 해놓고 이 뒤를 안 읽었죠. 그럼 이걸 세모칸 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다 푼 다음에 다시 와서 이걸 읽어보고 확인하는 거야. 네. 이해됐어요? 예. 빨리 풀 때는 그런 거야. 이게 읽지 않은 것을 확인해서 체크해놔야 된다고. 이거 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 문제에다가. 시험 볼 때. 2번, 5번 고민했는데 빠르게 읽으면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그죠? 네. 회화 유파. 인상주의, 신앙주의 이런 것 때문에 회화나 미술의 유파가 있거든요. 고전반동 낭만이고 낭만반동 사실이고 사실주의에서 사진기하고 녹음기가 발명되면서 인상주의 이제 그대로 그리는 거는 기계가 하면 되니까 인상파가 발명되어 있고 인상파가 좀 지나서 신인상주의가 나가고 이렇게 흐름이 되는 거예요. 고전은 형식, 낭만은 감성이 너무 커지니까 사실주의. 고전파 다음에 낭만파 다음에 사실주의 다음에 이렇게 과학적 발명이 되고 인상파, 추상파, 입체파, 인상파, 야수파, 추상파, 입체파, 그 다음에 대지미술, 이런 현대미술, 이렇게 현대음악. 이런 흐름 자체를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풀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25번 단순 실수. 그쵸? 4번이 옳다고 생각해놓고 4번에 체크했다. 5번을 읽지 않았다. 모든 음영이 있는 도형이다. 읽고 음영이 없는 사각형 3을 골랐다. 모든 사각형은 음영이 있는 도형이다. 네. 3을 골랐다. 용녀 해치고 들어갔다. 인물 연속되는 활동 나타나지 않는다. 인물의 연속치는 활동. 이게 이제 틀렸던 거 다시 풀어서 맞힌 것들을 쭉 쓴 거예요. 이렇게.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개선 방법을 꼭 써줘야 돼요. 자기만의 개선 방법. 개선 방법이 없으면 같은 방법 다 실수를 해요. 단순 실수했다. 5번을 읽지 않았다. 그럼 내가 그랬죠? 아까 번호에다 세모를 쳐놓고 끝나고 다시 점검해라. 이해되나요? 네. 이렇게. 이런 거는 개선 방법 뭐라고요? 이렇게 고전반동, 낭만반동, 사실반동, 인상인 이렇게 음악사와 미술사 간단하게 정리된 거 있거든요. 네. 이걸 정리해봐라. 그럼 특혜 도움 되거든요. 응? 개선 방법이 있어야죠. 인물의 연속되는 행동은 그러면 연속되는 행동은 이렇게 인물의 화살표로 연결해라. 아닌가요? 그렇죠. 자, 이 공간 이동은 이렇게 공간마다 시간마다 변동되면 이 단락을 끊어라. 그러면 해결되죠, 그쵸? 네. 해결할 수 있는 읽는 방법, 독해법, 체크법이라도 만들어놨는데 꼼꼼히 어떻게 읽은, 꼼꼼히 보기 이렇게 써놔요, 애들이. 꼼꼼히 어떻게 볼 거냐고. 이렇게 체크하라고. 실수 안 할 거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틀린 거에 해결 방법을 만들어놔야 점수가 나와요. 공부는 실력은 늘어도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죠. 개선 방법을 생각 안 하면. 자, 머나먼 몸짓 목소리는 사람을 걸려드는 힘든 현실이다. 그죠? 뭐라고? 먼이고 세모, 살얼음이고 힘든이야. 그래서 네. 시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했다. 그럼 시를 했을 때 긍정적인 건 동그라미, 부정적인 건 세모를 치면 이 어조, 분위기, 서술어 흐름, 시의 내용을 파악할 때는 서술어의 흐름들을 쭉 연결하면 분위기, 어조, 태도, 내용이 나와요. 네.
자, 그러니까 이 두 개 체크하는 방법과 이렇게 서술어를 연결해서 보는 방법. 그러니까 시를 읽을 때는 문장별로 이렇게 끊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서술어들을 연결하면 분위기 어조 태도가 나온다고. 예. 그걸 제목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면 주제를 생각할 수 있다고. 주목. 이렇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네. 해결하는 방법을 안 해놓으면 계속 지속되게 같은 실수를 하는 것이지. 수학도 이렇게 문제를 쓰고, 그쵸? 네. 해설풀이를 썼는데, 이 해설 중에서 뭐가 내가 새로 배운 거야? 그걸 여기다 쓰라는 거야. 자,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풀었는데, 그게 틀렸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려면, 그지? 내가 했던 걸 이거를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고. 시험 범위 아니야. 자기가 배운 범위가 아니야. 그럼 알았어. 알겠지만, 이렇게 정리하는 게 한 줄로 정리돼야 돼. 그게 총 한명 정리야.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틀렸는데, 해설이 이거였다. 문제가 이거였는데, 핵심이. 나는 이렇게 풀었다. 그런데, 해설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거를 개선하려면, 요거를 더 알아야 된다. 이해됐어? 네. 이렇게 해서 번호를 쓰고 1, 2, 3 해갖고 이런 식으로 틀린 문제들을 모조리 정리를 하잖아. 네. 그럼 굉장히 어마어마한 나만의 노하우 노트가 되는 거지. 나중에 그 많은 문제를 다시 다 풀 거야? 아니요. 즉, 다시 찾을 거야? 아니요. 이게 한 줄 정리고 요점 정리라. 네. 자, 시간 부족했다. 그러면 뭐 할 수 없어. 시간 많고 시간 많으면 풀 수 있었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걸 쓰는 것도 빠르게 써야지. 정확하게. 네. 이걸 보고서도 바로 이렇게 뭐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체크할 수 있도록. 왜? 글자를 잘못 쓰면 이거 체크하다가 3인데 8로 보고 그럼 틀려버리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밑줄 치는 거고 수학 21번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제 수학 정리는 열심히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수학도 제 생각엔 그래요. 여기서부터 30번 문제야 시작했지? 네. 그러면 문제 특성을 하면 이렇게 써야죠. 수학도 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문제 30번 하면 조건이 4가지면 4가지를 이렇게 3가지면 4가지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줘야 이렇게 네. 조건들을 맞아요? 그렇죠. 문제를 이렇게 정리해줘야 된다고. 네. 그런 다음에 이거를 내 풀이를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쭉쭉 써서 여기서 멈췄다, 뭐 때문에 멈췄다 써놔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해설을 써야지. 네. 그러면 해설을 주르르 이렇게 쓰더라도 이걸 끊어서 여기까지는 무슨 개념, 여기까지는 무슨 개념, 여기까지는 무슨 개념, 여기까지는 무슨 개념 이렇게 놔야지.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요거를 여기서 생각해야 되면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생각해낼 수 있는지를 써야지. 네. 이해돼요? 예. 이렇게 끊어줘야 오답 정리가 되는 거고 나와 해설을 비교를 해볼 수 있고 그 개선 방법을 자기가 모색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갈 때 그지? 요거는 뭘로, 요거는 뭘로, 요거는 뭘로, 요거는 뭘로 하는 거지? 네. 그 흐름을 한 줄 정리하면 나중에 이게 그지? 30번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주의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랬을 때 여기다가 교훈 이렇게 딱 써놓으면 한 줄 정리가 되잖아요. 네, 이 전체 문제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모아서 나중에 암기하면 이게 철저한 노하우가 되잖아. 네. 그냥 풀어지는 게 아니라, 그치? 네. 자, 여기에 적당하면 집중 상승된다고 적당하면 집중 상승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9줄 의심 단어 doubt. 지문이 A인데 보기를 잘못 골랐다. 보기하고 선택지하고 연결했는데 이렇게 보면 뭐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돼요. 지금과 알맞잖아. 뭐가 알맞잖아. 왜 착각했어? 왜 부정적으로 생각했어? 이렇게 더 진짜 치열하고 처절하게 자기 방식을 해야 반성을 해야 발전을 하는 겁니다. 네. 애들이 오답 정리 쓰는데 이거 제대로 읽지 못했다. 해결책 꼼꼼히 읽을 것. 그럼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자, 봐봐. 내가 너한테 과외를 해주는데 자, 네가 틀렸대. 제대로 못 읽었습니다, 쌤. 그러면 그래? 그럼 꼼꼼히 잘 읽으렴. 끝. 다음 거. 그래? 꼼꼼히 잘 읽으렴. 제대로 잘 읽으렴. 그럼 과외 해준 거냐? 안 해준 거요. 그럼 본인도 그럼 공부한 거냐, 저기?
아니요. 꼼꼼히 읽겠다 이런 건 공부한 게 아니야. 어떻게 꼼꼼히 읽는지 다 써야지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해설해서 배운 거 써. 그거를 자기 방식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걸 찾겠다 이렇게. 단어를 조금 모르면 문맥을 통해서 보는 건 맞아, 그치? 단어를 외워야 되지만 한글풀이 번역을 읽고 다시 읽으니 제대로 쉬워. 조금 아쉬웠다 그러면 이게 단어 한글 이제 거의 단어라는 거죠, 그치? 그냥 미묘하다. 지문에 전혀 비슷한 단어가 없을지라도 정답 보기가 될 수 있다. 이게 뭐 단어 문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치? 네. 광복 이후에 구성되었다. 이건 외워야 되는 거고. 불치 10년. 동학농민운영 옳게 생각했다. 광복은 침입했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연표 하나 놓고 자기가 틀린 데를 계속 누적해서 써놔야 돼. 거기다 요 부분 틀렸다. 요 근거에 요거다. 요 근처에 요거다. 근처에 요거다. 그래서 누적해야 이게 노하우가 되지. 네. 그래 시험 볼 때마다 한번 주르륵 읽어보지. 그렇죠. 국사 시험을 몇 번을 보겠어. 모의고사도. 그러니까 하나 필요하겠지. 네? 네. 철저히 연표를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다 끼워놓는. 그래서 계속 보면서 나만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전체 흐름이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렇게 요약 정리해서 이게 다 요약된 다음에 달달달달 외우는 거야. 양전사업, 소유 확립, 지게를 밟았다, 땅 대장, 병창기지화, 소탈정책, 마산학생, 4.19 혁명, 무이고 시위. 이는 이승만 파멸 부정 증거, 1960년대. 김주열 열사, 4.19, 3.15 부정부터 규탄. 화학, 질량보전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푸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질량보전의 법칙의 내용을 알아도 문제 적용해서 과학은 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문제 적용해서 풀 수 있었을 때 과학이 된다는 것이지 개념을 들어도 공부될 게 하나도 안 돼. 수학 공식과 똑같아. 수학과 과학은 공통돼. 선행이 돼. 수능 공부를 해도 내신이 돼. 그래서 너 과학 수업 시키는 거야. 왜? 수학은 내신 보는 거나 수능 보는 거랑 똑같아. 네. 과학도 똑같아. 네. 영어는 단어 만들어야 되는데 내신할 때 이 여기에 있는 문법 관련된 걸 다 해야 돼. 그래서 수능하고 조금 달라. 네. 국어도 넓게 해서 기본기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내신할 때는 더 자세히 해야 돼. 그래서 언어는 내신할 때 별도로 해야 될 거고 네. 기본 실력을 갖고 수학하고 과학은 이게 수능으로 피크까지 공부하면 내신도 클리어가 돼.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수학 과학을 집중해서 하셔야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수학하고 과학 좀 더 외워야 되고, 그지? 수학 네. 진도 더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수능 준비를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수능 준비를 더 하고 내신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문제는 국어도, 그지? 수능 준비는 됐는데 이렇게 수능 준비 자체도 좀 모자라고 영어도 수능 준비 자체 영어는 이제 그냥 어느 정도 되는데 국어는 뭐 수능 준비도 조금 모자라고 내신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아킬레스건이 국어야 현재는. 여기서 반을 본 것만으로 쳤을 때는. 자, 시간 부족 적응 연습을 안 하면 이걸 보고 독해를 해서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풀어줘야 되거든. 네. 그러지 않으면 범위가 아닌 것도 있지만 풀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기출문제를 다 풀어야 돼. 과학은 중학교 거를 빨리 중1, 2, 3을 다 나간 다음에 통합과학도 나중에 생기니까 기출문제까지 다 풀고 이걸 나가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잡은 거보다 네가 더 예습 많이 하고 더 빨리빨리 나가도 상관없다. 예, 알겠습니다. 과학을 쌓아놓으면 그래서 올라가고 물화생지를 거의 뭐 1등급 근처까지 찍어 놓잖아? 그러면 다음에 테마식으로 정리하고 하면 내신도 좋고 모의고사도 잘 나가고 그렇다고. 네. 이해됐어요? 예, 예. 자, 이 학생 거를 시험지를 보면 잠깐 보면 자, 시험지인데 시험지 보는 건 따로 써줘야지. 좀 간단하게 여기다가 써줘잉. 잠깐만 기다려. 자, 여기다 시험지 분석 써봐. 그냥 써, 막 써. 시험지 분석. 글씨 못 써도 시험지 분석.
자, 보면 첫 번째 시험 볼 때 79점, 2점 모든 거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틀린 것만 다시 풀었을 때 93점이 나왔거든. 생산 읽고. 근데 여기 보면 체크된 게 하나도 없어. 눈으로 읽어. 그런 다음에 선택지를 보면 선택지를 상호 비교를 해야 되는데 상호 비교가 안 되고 1번 맞았나 2번 맞았나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체크된 게 없어. 이렇게 화살표를 연결하고 체크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깨끗해. 4번, 5번 학생 발표도 찾을 때도 이렇게 가독성 있게 단락을 나눈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뭔가를 찾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리죠. 초고 본 문제인 6, 7번 풀 때는 조금 문장을 끊어서 풀기는 했거든. 그 다음에 뭐 8번 같은 경우에는 조건도 체크는 하기는 했어. 했는데, 읽은 것 자체에서 수행평가로 눈으로 너무 많이 보내 끊어서 체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 고전문학 현대어 풀이도 보면서 고전하고 대응 관계를 체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돼 있고, 비문학을 보면 내용 파악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정리를 했어.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뭐 단어도 간단하게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제시문하고 문제하고 비율해서 한 8대, 7대 3 정도로 제시문은 굉장히 열심히 보는데 문제의 핵심어를 뽑은 다음에 제시문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제시문을 다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풀려고 공부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 그리고 시하고 그러니까 수필하고 복합지문 봤을 때도 이렇게 뭐 이게 땡땡 밑에 뭐가 참고로 된 땡도 확인했다는 느낌이 안 들고 뭐 확인을 했겠지. 그다음에 가나의 공통점을 잡는데 전체적으로 글쎄 아닌 거 삭제한 다음에 골라간 건 맞긴 한 것 같은데 쉽지 않게 풀었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문학도 이렇게 24, 29 보니까 공부를 다 한 다음에 하나하나 치면 이게 절대적으로 이제 시간이 부족한 방식으로. 그럼 봐봐. 선택지에서 핵심어를 골라놓지 않으니까 이걸 통째로 가서 비교해야 돼. 그러니까 핵심어, 선택지를 이 상호 간의 선택지가 비교되게 핵심어를 골라놨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적어. 통째로 가서 맞춰봤나봐. 여기에는 뭐 27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서 영이나 채도나 핵심어를 어느 정도 체크를 했긴 했는데, 그치? 너무 적지. 자, 여기 의외로 여기 앞부분 줄거리 정리한 거는 잘했는데, 이거 보면 봐봐. 쭈루루 이걸 체크를 해서 내용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 그 다음에 여기 보기 분석은 그래도 의외로 잘했네. 이것도 봐봐라. 32번 나에 대해서 이게 소망인지 상황인지 이렇게 체크를 했으면 편한데 하나도 체크가 안 됐지, 그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는 방식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 (36번은) 이제 논리적으로 하는 거고, 뭐 되게 열심히 읽었어. 제시문은 열심히 읽었는데 비해서 이렇게 봐라. 기억을 참고해서 다를 이해하면 이걸 전체를 다 읽으면서 하나 가고 까먹으면 다 가고 그래야 되잖아. 핵심어를 체크해 놓으면 쭈루룩 상호 비교해 갖고 탁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봐봐. A 하나 보고 B 보고 A 하나 보고 B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 A에 필요한 단어를 쭉 연결하고 B를 쭈루룩 연결하면 비교해서 아닌 거 지운 다음에 골라갖고 확인해 봐야지. 네.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 이건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하나 푸는 거야. 상호 비교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택지를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 자, 국어는 그렇고, 수학을 봤을 때는 이렇게 진한 글씨하고 얇은 글씨가 있지. 네. 다 진하게 쓰면서 이게 복원이 가능하게, 검산이 가능하게 써야 되는데,
이게 수학을 줄 있는 노트에다 써야 돼. 이렇게 삐질이잖아. 아,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봐봐. 뭐 그림 같은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보고 계속 생각했지. 네. 그러니까 단련이 아직 부족하다는 거지. 네. 이런 문제는 뭐다 이렇게 딱 잡히지 않으면 실제적으로는 모르는 거야. 그림이나 도형을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줄 맞춰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각하고 마무리되는데 기계적으로 탁탁탁탁 푸는 수준에는 아직 못 도달했다는 거야. 아직 그 정도고. 쓰는 게 그지? 조금 좀 맞춰서 짝짝짝짝 써줘야 되는데, 그치? 손도 못 대고. 수학은 줄 맞춰서 쓰고 또렷하게 쓰고 검산 가능하면, 그러니까 또렷하게 쓴 다음에 다시 틀린 것들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또렷한 거 옆에다가 다른 색깔로 검산한 걸 딱딱 써줘야지. 네. 그래야 자기가 계산 실수한 거, 수학 오해한 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나중에 다시 또 공부할 수가 있지. 네. 그러니까 지우면 안 되지. 그쵸. 이해됐어요? 네. 자, 이것도 똑같다. 듣기를 하면서 예습학습 꾸준히 학습계획, 이거 뭐라고? 예복, 학습계획, 이거 뭐라고? 가르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풀이과정.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 단순. 이 개념이에. 이렇게 넣으면 고르면 되는데, 듣기를 한다면 이걸 다 읽어. 아, 듣기도 먼저 곤란한 다음에 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그지? 통째로 가서 해나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거 영어 이런 거 뭐 어떻게 했어? 내가 전체로 두세 달라고 나누라고 아, 했지. 네네. 그게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문맥적인 이게 좀 문맥상 의미로 전체적으로 쭉쭉 읽어서 정리를 했어. 그다음에 봐봐. 어쨌거나 이렇게 나누다 보면 중요한 핵심어를 고르면 쭉 연결하면 이거와 관련되지. 네. 그렇게 찾았어야 되는데 주제나 제목을 정하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지금 풀고 있다는 거지. 네. 어렵게, 그렇지? 고민을 주장하는 거. 고민은 해야지. 근데 이 핵심어를 고른 다음에 연결해서 주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머릿속에서 하고 있다는 거지. 시각화해서 뽑을 수도 있을 텐데. 그치? 단락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 맞추기, 그런 경우에 순서 맞추기나 이렇게 빈칸 문제에서 주제 연결하는 문제를 제대로 못 풀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그래도 영어는 그래도 잘 하는 편이네요. 그치? 한국사는 외워서 꼬박꼬박 해야 되는 상황이고, 디테일한 암기를 전부 다 나중에 체크해놓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과학은 이게 적용을 해서 스스로의 적용법, 그치? 풀이법, 제대로 써야 되는데, 이것도 진하게 썼다, 흐리게 썼다 그러네, 그치? 네. 그러면 나중에 이게 뭐가 뭔지 헷갈려지면 시간만 더 걸리는데, 명확하게 쓰고 틀린 거를 바로 복원할 수 있게 정리를 하고 써줘야 되는데, 과학법, 그치? 네. 그 다음에 이 과학을 보면, 근데 풀기는 풀었는데, 어느 부분을 체크하면서 요 기억, 니은, 디귿을 판단했는지, 네. 그거를 체크를 해놔야 또 다른 부분에서 찾고 그러거든? 네. 근데 그게 없어. 체크법이 없다. 이 부분을 보고 기억을 판단했다. 그러면 다른 부분 없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기억을 화살표, 기억, 니은, 보기에 있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뭘 보고 판단하는지가 이렇게 체크가 돼야 되는데, 네. 머릿속에서 하다가 보면 또 다른 데서 찾고 그러잖아. 아, 이해돼? 네. 찾아야 될 것과 해결해야 될 것을 연결시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걸 못했다고. 봐봐. 이 기억을 했을 때는 요 부분을 보고 이걸 체크했다, 요 부분을 보고 이걸 체크했다, 요걸 보고 이걸 체크했다, 이렇게 되면 요게 분석이 되잖아, 그림의 의미가. 네. 근데 그림의 의미하고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지금. 네. 이해되세요? 네. 자, 똑같이 봐봐. 이거를 보는데 이거 보고 이걸 펴겠다, 요거에서 이걸 체크했다, 이걸 이렇게 하면 여기다 선택지를 리을을 만들 수 있지. 네. 미음도 만들 수 있고. 그랬을 때 이게 더 테마별로 정리되는 거거든. 이해되세요? 네. 응? 그래프나 도표의 특성, 그래프나 독서의 분석법을, 그지? 실체적으로 더, 이렇게 못 풀지는 않아. 근데 내용을 알아서 푸는 것이지, 낯설고 새로운 게 나오면 이제 틀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프나 도표 분석법을 더 보강하지 않으면.
자, 그러니까 이제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주면 이 학생 지금 뭐라고? 아,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래서 내용 공부를 하고 머릿속에 아는 걸로 풀어. 수능은 뭐야? 그걸 보고 맞는지 틀리는지 분석하는 거잖아. 네. 근데 맞는지 풀리는지를 분석을 할 수 있는 그 생각, 피드백을 안 하고 통째로 공부해서 실력이 늘어나면 저절로 맞출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그 얘기는. 네. 그 다음에 본인이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틀렸으면 내가 공부하는 한전에서 이걸 어떻게든 맞출 수 있는 애절함, 절실함을 가지고 네. 개선 대책을 생각해보고 그랬어야 되는데 아, 공부 더 하면 맞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네. 아니지. 개선 대책이 애절하고 절실해야 실수부터 줄이고 실수가 줄여야 내가 모르는 거 아는 거를 명확하게 틀리면 차이가 발생하고 그랬을 때 공부할 수 있는 부분,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더 명확해지잖아. 네. 그지? 아직 개선할 방법은 시간은 많고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그지? 진짜 종합하면 뭐라고? 틀린 거를 애절하게 개선해야 되고, 그지? 네. 두 번은 국어 같은 경우는 문제 접근법, 공부하는 방법, 체크법을 체크를 해야 되고, 수학 같은 경우하고 과학은 빨리 진도를 지금 나가서 일정 부분을 빨리 하지 않으면 다음번에 이제 시간이 모자라서 없으니까 뭐 거의 이번 겨울방학 때가 하이라이트겠네. 고비, 그치? 네. 그 다음에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구분해서 이 한 단락을 나눠서 단락의 흐름으로 주제 잡는 거를 빨리빨리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것 같고, 근데 이제 희망은 있네. 네. 근데 문제는 시간 내 문제야. 물리적인 시간으로 과학을 많이 하다 보면 수학할 시간이 없고, 수학을 많이 하다 보면 과학할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면 국어 풀 시간이 없고, 이 시간의 균형을 못 맞추면 학습 누적 기록부를 쓰면서 절묘하게 자기 시간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죠? 수능 공부하고 내신 공부하고 시간 부족을 호소하다가 엉켜버려서 힘만 들고 공부는 많이 하고 실력은 계속 향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점수를 찾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그런 지금 상태로 보입니다. 때문에 처방은 학습 누적 기록부 써서 시간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국어 틀린 것을 피드백을 해서 이걸 고치고 정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세 번째는 수학하고 과학을 진도를 하루빨리 마무리하는 계획을 쌓아야 되고, 그죠? 네. 겨울방학 때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 이렇게 돼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됐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